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이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314억, 프로그램 쪽에서는 31만 주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명각의 이제 신주인 수급부 사채 이제 BW죠. 이 발행 후에 만기 전 이제 사채 취득 공시도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생명각 제야,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흐름까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생명각의 이제 공시입니다. 이제 5시 넘어서 이제 나왔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요 이제 BW죠. BW. 요 발행 후에 만기 전 사채 취득입니다. 결국 HLB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도가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안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좀 높죠. 이게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회사채보다는 이 BW라든지 CB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그룹 전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 자금을 조달해서 대부분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이제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이제 전환 사채하고의 좀 차이점은 12는 이제 전환이 되고 나면 사채가 주식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개선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을 갖고 있으면 만기까지 있으면 원금에다 이자를 줘야 되는 어떤 이제 부채가 이제 의무가 없는 이제 자본으로 전환되는 거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BW라고 이제 보통 하죠. 여기서 이제 워런트와 본드가 이제 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환을 해도 이 본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런트를 행사를 하게 되면 새로 이제 자본을 그 채권 보유자가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주식 전환하는 거하고 이 본드가 별개로 이제 존재하는 게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행 후에 그러니까 사채의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한다. 보통 이제 콜옵션,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발행할 때 이제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 만기 전에 이제 사채를 취득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HLB 생명각의 재무적으로 여유로울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신주인수급부 사채를 9번 정도 발행을 했고 무기명식은 이제 이름이 없고 이건부라고 하는 거는 채권 안에 이제 이자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보증해주지 않고 공모불령 신주인수권부 사채 2022년 6월 달에 이제 발행이 된 겁니다. 국내 발행. 그리고 이제 행사가액은 8,662원이에요. 그리고 만기일은 이제 내년 6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기가 되기 전에 이제 BW 사채를 취득하는 겁니다. 사채 취득 금액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 그리고 취득일자는 오늘 날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취득 이후에 사채의 근면 잔액은 여전히 이제 한 300억대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조기 상한 청구 관련되어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사채를 취득하는 부분에서 이제 만기까지 가지 않고 이제 채권의 이제 보유자가 콜옵션을 이제 쓴 거죠. 콜옵션을 쓰면 이제 회사가 이 부분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채권을 취득해서 소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 자금의 원천은 자기 자금입니다. 자기 자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외 매수로 한다. 그만큼 이제 회사가 이제 자기 자금으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6월 달에 이제 BW가 발행되었고 여기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따라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도 변하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 그 당시 발행할 당시에 이제 보시게 되면 동일하죠. 금면 총액이 이제 1000억 정도로 발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한 4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M&A 형태로 600억 정도가 조달되었고, 표면 이자율은 이제 뭐 거의 없고 만기에 이제 2%니까 만기까지 가는 형태보다는 대부분 주식 전환을 해서 차익을 내겠다는 게 이제 이 BW 발행의 뭐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공모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행사가액은 처음에는 이제 11,0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주가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 조정가액은 무한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30% 조정할 수 있는 8,348원 정도였죠. 예. 그리고 이제 2022년도 6월 달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한 번 된 게 아니고 여러 번 뭐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 사유가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8,883원에서 8,662원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조정이 되면 그 행사에서 그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 수가 이 행사가액에 따라서 행사가액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물량들은 뭐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관련해서 이제 6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 그 오늘과 마찬가지로 만기 전 사채 취득 그 내년도에 만기일인데 이제 조기 상환 청구 관련해서 사채권 취득 및 소각. 그래서 이제 취득을 해서 뭐 소각까지 이어지면 뭐 재무적으로 이제 뭐 탄탄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생명과학은 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으로 6월 달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9월 달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쪽에서 314억 정도 일단 매도가 나왔고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선도했던 창구 주체는 모건스탠리죠. 그 다음에 한국투자. 요게 다 이제 공매도 창구인데 모건스탠리가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공매도 뭐 세력이 여기도 어차피 중개를 하는 데기 때문에 실제 이제 공매도의 어떤 뭐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체는 잘 드러내지 않고 창구가 이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HLB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314억,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31만 주대. 오늘 이제 개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지난주 이제 13일에 매수하고 오늘도 대거 일단 매수를 장중에 일단 내려갈 때 8만원대 이제 그 83,000원 정도까지 떨어져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거래량은 일단 200만 주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이제 계열 종목들도 대부분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21 이평에 살짝 밑으로 내려갔습니다만 여기도 시간에 이제 1.36% 올라서 이제 중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던 11,400원, 11,000원대를 계속 일단 유지를 일주일 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HLB와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21 이평을 회복하고 아침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 이제 갭 상승해서 출발했다가 이 부분들을 돌파를 제대로 좀 못하는 흐름이었고 거래량은 여기도 이제 69만 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보다 거래량은 2배 이상 증가되는 모습이었고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은 여기는 3배 정도 증가되면서 거래량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봉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21 이평선 위에서 올랐다가
이제 연봉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거래량은 이제 30만 주에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나왔고, 시간에도 여기도 이제 0.91로 9,000원대, 그리고 9,500원대를 이제 어떻게 이제 넘느냐가 이제 중요한 구간에서 좀처럼 뭐 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일봉상에선 상승 추세 전환을 나오고, 오늘도 장 초반에 21일평 돌파 시도를 했다가 종가상으로 5,000원 언더로 끝났다가 이제 시간에 다시 이제 5,030원으로 이제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제 이 21일평 돌파 시도를 하는 어떤 흐름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에서는 HLB 쪽이 하락을 하고 나머지 쪽은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내일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양봉으로 흐름을 맞추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살피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